저는 올해 65입니다. 충청남도의 작은 읍내에서 농기계 대리점을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구석 늙은이가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겠냐 싶으시겠지만 저희 가족은 하마터면 누구인지도 모를 사람을 며느리로 들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그 얘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젊었을 때 큰맘 먹고 사둔 야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하필 인근 산업단지 조성부지로 편입이 됐지 뭡니까?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더라니까요. 그 돈으로 두 아들 대학까지 넉넉히 뒷바라지했습니다. 큰아들 도훈이는 지방 공기업 계열사에 자리를 잡았고 작은아들 재훈이는 대기업에 다니다 그만두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며 진로를 한창 고민하던 시절이었죠. 도훈이가 먼저 장가를 갔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오은서, 아들보다 5살 어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첫인상부터 참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참 맑았거든요. 처음엔 며느리가 왜 이렇게 저희 부부 앞에서 조심스러운가 싶었습니다. 시부모라고 어려워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더군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물었어요. 은서야, 너희 친정은 자주 왕래하니? 요즘 통 얘기가 없길래.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도훈이가 대신 말을 꺼내려는 걸 며느리가 손을 저으며 막더군요. 아버님, 사실은 친정과는 왕래가 거의 없어요. 어릴 때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조심스레 지난 얘기를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한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집에서도 마음을 닫고 지냈는데 부모님은 그런 딸의 속을 잘 헤아려 주지 못했다더군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 사귀는 게 좀 무서워요. 도훈 씨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랑 가까워질 만하면 제가 먼저 밀어냈거든요. 며느리는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더군요. 아내는 벌써 말없이 며느리 등만 쓸어내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며느리 손을 가만히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란다. 여기서만큼은 마음 놓고 지내려무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짠하던지 저는 그날 밤 혼자 마당에 나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당의 찬 공기를 맞으며 저는 며느리 얼굴을 몇 번이고 떠올렸습니다. 자식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마음이 든든하고도 애틋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열고 나서부터 저희 부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티는 안 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며느리 생각뿐이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며느리 옷치수를 몰래 물어다가 아내가 코트를 사보내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고맙다고 전화라도 하면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둘러댔죠. 그거 아는 사람이 옷가게를 하는데 재고 정리한다고 싸게 넘겨준 거야. 별거 아니다. 며느리 생일이 다가오면 아내는 몇 주 전부터 은근슬쩍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요즘 갖고 싶은 게 뭔지 캐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한정식 집을 미리 예약해두고 마치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 들른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아이고, 마침 이 앞을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 한정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났더다고. 우리 오늘 저녁이나 같이 먹자.
며느리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오시며 생일이며 몇 번 이런 우연이 겹치니 슬슬 이상하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날도 식사 도중에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제 생일 미리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괜히 물잔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결국 다 들통이 났다 싶어서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사실은 미리 알아봤다.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들켰구나. 그 순간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우는데 아내가 며느리 등을 쓸어내리며 나직이 다독였습니다. 은서야, 괜찮다. 천천히 말해도 된단다. 저는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 게 처음이라서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제가 힘들다고 해도 다들 별거 아니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은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알아봐 주시고 그게 너무 고마워서요. 은서야, 고맙긴 우리가 더 고맙지. 이렇게 마음 열어줘서. 아내도 콧등이 시큰해진 채 거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그동안 혼자 많이 참았구나. 이제라도 우리가 다 알았으니 됐다. 그 말에 며느리는 다시 한번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 역시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은서야, 너는 이제 우리한테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해주렴.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저희 부부 사이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며느리가 반찬통을 들고 저희 집에 들렀고 저녁엔 텃밭에 나란히 쪼그려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날도 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우스갯소리로 그러더군요. 친딸보다 더 살갑다고요.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어요. 텃밭에 며느리랑 같이 심은 상추가 그에 유난히 잘 자라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놀라서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오는 그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부정맥이라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 거라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관리를 좀 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도훈이 부부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도훈이는 곧장 제 손부터 붙잡으며 물었어요. 아버지, 놀라셨죠?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며느리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내 손부터 꼭 붙잡더군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날부터 며느리는 매일같이 병원에 들러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손수 끓인 죽을 데워와서는 숟가락으로 떠먹여주고 밤이면 보호자 침대에 웅크려 쪽잠을 잤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그만 가서 쉬라고 몇 번을 말렸는데도 며느리는 고집스레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버님, 저 괜찮아요. 어머님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병상에 누운 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도
며느리 손을 마다하며 말했습니다. 예, 너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난 정말 괜찮으니 오늘은 집에 가서 눈 좀 붙이려무나. 며느리는 그 말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도훈이가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생각에는 아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며느리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하는데 그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건강이 제일 걱정돼요. 저희가 가까이서 챙겨드리고 싶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평생 일군 대리점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 아들 부부와 합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저희 건강을 살뜰히 챙겼어요. 새벽마다 아내를 깨워 동네를 함께 걸었고 밥상에는 어느새 짠 반찬 대신 심심한 국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짠 거 그만 드세요. 며느리의 잔소리 아닌 잔소리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살뜰한 딸이 어디 있을까 싶었죠. 몇 달이 더 지난 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작은 아들 재훈이가 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겁니다. 2번의 낙방 끝에 얻어낸 결과라 그 기쁨이 더 컸어요. 아버지,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늦은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아내는 그날 저녁 재훈이가 좋아하는 잡채까지 볶아냈더라고요. 아내의 건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재훈이도 회계법인의 취직을 앞두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격경사였죠. 식탁에 둘러앉아 다 같이 웃는 얼굴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내 어깨를 살짝 주무르는 동안 재훈이는 신이 나서 형수님 앞에서 괜히 어깨를 으쓱대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작은 아들 재훈이가 진지한 얼굴로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 부부는 반가운 마음에 그 자리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정식 상견례는 서영이 아버지가 캐나다 사업 일정 때문에 당장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해서 우선 저희 쪽 식구들만 편하게 밥 한 끼 하는 자리로 잡혔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은서가 몸살 감기로 몸져 누워 도훈이만 저희와 함께 자리를 지켰어요. 재훈이가 데려온 사람은 참하고 단정한 인상의 아가씨더군요. 이름은 임서영,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둔 집안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플로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라며 수줍게 웃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서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도 곱고 예의도 발랐어요. 상 치우는 것까지 나서서 거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에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도훈이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은 채로 저녁 자리가 끝났답니다. 재혼 섹시될 사람 참 야무지고 좋더라. 아내가 흐뭇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재훈이한테 이제야 짝이 생기는구나 싶어서요. 그 자리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자며 온 가족이 저희 집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은서도 그날은 몸이 다 나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재훈이가 서영이를 데리고 들어왔고 며느리 은서도 부엌에서 차를 내오다가
거실로 들어섰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서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은서야, 왜 그래? 저는 놀라서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시선은 온통 서영이에게 꽂혀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 며느리는 이내 저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여자 누구인지 아세요? 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영이의 표정도 심상치 않게 굳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수줍게 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오은서.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거실에는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도훈이가 은서의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어요. 은서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두 사람 아는 사이야? 은서는 대답 대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서영이는 그런 은서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재훈이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상황을 짐작하지 못한 채 그저 서영이와 은서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도훈이가 말없이 은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야 며느리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더군요. 무거운 침묵을 깬 건 은서였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어요. 재훈 씨, 이 사람 저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애예요. 거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도훈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되물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은서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3년 내내 괴롭혔어요. 물건 훔쳐가고 애들 시켜서 따돌리고. 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서영이는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얘기를 여기서 왜 꺼내? 다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 네가 사과 한마디라도 했어? 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영이는 대답 대신 재훈이를 돌아보며 팔을 붙잡았어요. 재훈 씨, 저 사람 말 믿지 마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 지금 나더러 거짓말한다는 거야? 은서가 서영이에게 다가서자 서영이가 먼저 손을 뻗어 은서의 어깨를 확 밀쳤습니다. 은서가 휘청하며 뒤로 물러섰고 도훈이가 재빨리 아내를 붙잡아 세웠어요. 당신 지금 내 아내한테 손을 대? 도훈이가 서영이에게 다가서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서영이는 지지 않고 도훈이의 팔을 잡아채려 했고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서영이를 붙잡아 떼어놓았어요. 뒤에서는 아내가 재훈이 팔을 붙잡은 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더군요. 몸싸움을 겨우 뜯어말린 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영이를 똑바로 보고 섰습니다. 그러고는 다그쳤죠. 오해라고? 그럼 캐나다 사업가 아버지는 진짜냐? 플로리스트 꿈꾼다는 것도? 서영이의 낯빛이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몰아붙였어요. 나 30년 가까이 장사한 사람이다. 사람 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눈빛만 봐도 알아. 내 눈엔 다 거짓말 같은데. 진짜면 지금 당장 증명해봐. 증명이야 하면 되죠. 아버님이 왜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세우시는지 모르겠네요. 서영이는 애써 웃으며 둘러댔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너 아버지한테 전화해봐. 여기서. 서영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더니 차갑게 웃으며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래, 다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그냥 트럭 운전하시고 나는 꽃집 알바나 하던 애야. 그게 뭐 어때서? 뭐라고? 재훈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서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은서를 향해 삿대질을 했어요. 너는 그때도 그랬어. 고고한 척. 지금도 똑같네. 다 가진 주제에. 고고한 척이라고?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알기나 해? 은서가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기세에 서영이가 움찔하며 물러서는데 도훈이가 재빨리 아내 앞을 가로막아 섰어요. 은서야, 이런 사람 상대로 손 더럽힐 것 없어. 그만해. 저도 옆에서 서영이 팔을 잡아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만들 해.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서영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서영이는 씩씩거리며 가방을 챙기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는 한숨도 못 자고 뭔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재훈이가 굳은 얼굴로 저희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어요. 사기 전과가 2번이나 있더라고요. 피해자도 저 말고 더 있고요. 저는 뒤늦게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하마터면 저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일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재훈아, 당장 고소해라. 더 이상 다른 사람 피해보게 둘 수 없다.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재훈이가 고소장을 접수하자 서영이는 다급해졌는지 은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통화 내용을 저희에게 그대로 들려줬어요. 은서야, 우리 어릴 때 일이잖아.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진짜 이번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스피커폰을 내려놓지 않은 채 목소리 한번 떨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네. 그리고 이건 어릴 때 일이 아니라 지금 네가 저지른 사기야. 더 이상 봐줄 이유 없어. 은서야, 제발. 끊을게. 이제 변호사한테 얘기해. 며느리가 통화를 끊자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재훈이가 먼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어요. 형수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도훈이도 은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견한 듯 웃었고 제 아내는 며느리 손을 꼭 잡은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재판은 해가 바뀌기 전에 열렸고 서영이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던 순간 저희 가족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 뒤로 저희 집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은서는 예전처럼 밝은 얼굴로 저희를 챙기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다시 반찬통을 들고 저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발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무렵 은서가 수줍은 얼굴로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순간 아내가 정말이니? 하고 되묻더니 대답도 듣기 전에 며느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눈물이 핑 돌아 애먼 헛기침만 했고 도훈이는 그런 두 사람을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더군요. 혹시 몰라 저희는 이사도 결정했습니다.
서영이의 일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조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재훈이는 형수님을 위해 산후조리원까지 미리 알아봐 예약해줬습니다. 형수님, 이건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은서는 그 마음이 고맙다며 재훈 손을 꼭 마주 잡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는 이참에 친정과도 완전히 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처만 남았던 관계를 이제는 정리하고 진짜 가족인 저희와 앞으로를 살아가겠다고요. 아버님, 어머님이 제 진짜 부모님이에요. 이제 여기가 제 친정인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 며느리를 맞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참 조심스럽고 여려 보이던 아이였는데 오늘 보니 제법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곧 태어날 손주 이름을 벌써부터 고민하며 저희 가족은 오늘도 두런두런 저녁상을 차립니다. 이사 온 집 베란다에 며느리가 작은 화분 몇 개를 들여놨는데 예전 텃밭 얘기를 하며 저랑 이것저것 심어보자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은서 덕분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저희 가족이 이렇게 다시 웃고 삽니다.